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입니다. 여름철 사랑받는 대표적인 과일 하면 참외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참외는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노화 방지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을 주고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서 체내 나트륨을 배출해 부종 완화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참외를 고를 때는 짧고 통통한 것이 당도가 높으며 껍질이 선명한 노란색을 띠면서 하얀 줄무늬가 뚜렷한 것이 좋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뇌는 신체의 모든 활동을 관장하는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뇌에 이상이 생길 경우 다양한 후유증과 장애를 남길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뇌 손상으로 인한 기능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뇌신경 재활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우리의 뇌는 몸 전체의 체중에 비하면 약 2%에 불과하지만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고 합니다. 뇌는 단순히 생각하고 기억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닌 심장 박동을 조절하고 호흡을 관리하며 체온을 유지하는 등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과정을 섬세하게 통제한다는데요. 또한 뇌에는 약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존재하는데 이 신경세포들이 인지력이나 논리력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뇌에 문제가 생기거나 손상이 가해지면 뇌신경 질환을 겪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뇌에 질병이나 외상 등으로 이상이 생기는 질환을 뇌신경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경 질환은 마비나 감각 이상 등에 주로 나타나는 증상인데 뇌의 경우에는 언어나 인지, 또 성격 변화, 어지럼증과 같은 자율신경 이상 등 뇌의 기능과 연관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뇌신경 질환의 원인은 주로 노화에 따른 신경퇴행 또는 고혈압, 당뇨 등과 같은 만성 질환, 뇌혈관 문제나 감염, 외상, 선천성 질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스트레스나 또 수면 부족과 같은 생활 습관이나 환경적 요인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평소에도 건강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뇌신경 질환의 증상은 매우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손상된 뇌 영역과 범위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는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저림 증상이 나타나며 말이 어눌해지는 언어장애와 어지럼증, 인지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감정 조절이나 행동 변화와 같은 신경, 정신적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혈관성 질환 중 뇌경색, 뇌출혈이 있고요. 노화에 따른 질병으로는 파킨슨병이나 치매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뇌종양이나 외상에 의해서 뇌손상이 있거나 선천성 질환 등이 있어서 이러한 질환들은 재활 치료가 필요합니다. 뇌신경 질환은 치료 이후에도 보행장애나 언어장애 같은 극심한 후유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재활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재활 치료를 하기 전 환자의 병력과 증상을 확인하고 이후 환자의 일상생활 복귀를 저해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신체 및 정신적 평가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어떤 환자분들은 뇌질환이 생겨서 대학병원에서 퇴원을 하면 공기 좋은 곳에서 요양을 좀 하고 재활치료를 하겠다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재활치료는 전신기능이 안정화된 직후부터 시행을 해야 되고 그 치료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 결과가 좋습니다. 특히 이 중추신경계의 치료의 경우에는 6개월 내에 대부분의 상태가 결정되기 때문에 초기에 적극적으로 재활치료를 실시하시는 것이 더 나은 회복을 도모하실 수 있습니다. 뇌신경 재활은 근력과 균형 회복을 돕는 운동치료를 비롯해 작업치료, 인지재활, 언어치료 등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호흡 치료 같은 경우 만성 호흡 부전이나 심폐기능 저하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호흡 곤란이 있는 환자의 위험 인자를 교정하며 환자의 호흡 기능을 평가해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통합적 재활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뇌를 직접 자극하는 자기장 자극 치료나 로봇을 이용한 보행 치료 등 최신 치료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데요. 보행 치료 로봇 같은 경우 환자가 특정 동작을 하면 로봇이 의도를 파악해 그에 맞는 힘을 보조해 준다고 합니다. 계단 오르기, 서 있기, 앉기 등 여러 가지 모드와 다양한 신체 동작에 맞는 힘을 제공함으로써 보행 기능 회복을 돕는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초기 평가와 목표 설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환자 상태를 고려해서 무리 없이 속도 조절을 해야 하고 환자가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우리 가족분들의 지지가 꼭 필요합니다. 사회적 복귀를 위해서는 거주 환경이나 작업 환경을 고려해서 목표가 설정되어야 하고요. 치료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의료진 간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최근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뇌신경 질환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뇌신경 질환은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심한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정확한 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재활 치료를 받길 바랍니다. 치료 과정이 길고 또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안 되어서 중간에 우울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환자분들이 이것만은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환자분들은 하셔야 될 게 반드시 잘 드시고 잘 주무셔야 하고요. 치료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과정이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항상 웃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만 하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특별한 날에는 가족 사진 촬영을 통해 추억을 남기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촬영을 앞두고는 의상부터 헤어, 메이크업까지 신경 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고급 본견 한복을 대여해주고 실내 촬영이 가능한 한옥 세트장까지 보유한 가족 사진 스튜디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흔히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죠. 이는 우리가 경험한 순간을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하고 싶은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곤 합니다. 특히 가족의 행복한 한때를 담아낸 가족 사진은 단순한 사진을 넘어 오래도록 남는 일생의 추억이 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가족 사진은 평생 한두 번 촬영하기도 힘든 것이기 때문에 가족 사진 촬영을 준비한다면 신중하게 사진관을 선택해야 된다고 합니다. 경남 진주에 위치한 한 사진 스튜디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 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는데요. 가족의 행복한 시간을 기록하고 사랑을 남기고 그 순간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가족 사진 스튜디오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한 장이 누군가에게는 가족의 역사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추억 이상의 감동이 되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 삶에서 가장 특별한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 사진을 통해 미래에도 이날의 시간을 행복한 순간으로 기억하고 변하지 않을 행복함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사진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 사진을 준비할 때 신경 쓰게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의상인데요. 이곳에서는 한복부터 드레스, 정장까지 다양한 의상을 대여해 준다고 합니다. 특히 가족 사진을 찍을 때 많이 입는 한복 같은 경우 전통적인 스타일부터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한복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직원이 고객의 체형과 피부톤 그리고 취향을 고려하여 한복을 추천해 준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한복이 아닌 옛 선조들이 입던 고급 봉견 한복을 준비해 가족 사진 촬영 시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담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봉견 한복의 경우 보통 웨딩 촬영에서 높은 대여비를 받는 옷이지만 저희 스튜디오에서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객님들께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프리미엄에 맞춰 명품 정장을 비롯해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곳에는 헤어 및 메이크업 전문가가 상주하고 있다는데요.
섬세한 손길로 고객의 의상에 잘 어울리는 스타일링을 완성시켜준다고 합니다. 의상부터 헤어, 메이크업까지 모든 준비가 끝나면 세트장에서 사진을 찍는데요. 넓은 규모의 스튜디오를 갖추어 4-5명 이하의 소가족은 물론이고 8명 이상의 대가족까지 여유롭게 촬영이 가능하며 다양한 세트장을 보유해 선택의 폭이 넓다고 합니다. 특히 계절과 날씨에 상관없이 한옥 배경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입체형 한옥 세트장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손수 제작한 전통 소품들로 전통의 멋과 고즈넉한 분위기를 연출한 것은 물론이고 부모의 칠순잔치나 팔순잔치를 위한 특별한 상차림 소품도 준비돼 있어 전통적인 칠순, 팔순 생신상 앞에서 부모를 축하하는 모습도 자연스럽게 촬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고객들에게 행복한 웃음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실 인물 촬영은 일반인들에게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평소에 사진을 많이 찍는 사람도 드물지만 아주 예쁘고 자연스러운 모델 자세를 취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촬영 시에는 고객들이 웃으며 행복한 모습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촬영 작가들이 엄청난 힘을 쏟아서 결과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진주를 비롯해 광주, 대전, 울산, 강릉 등 18개 지점을 오픈하며 꾸준히 성장해온 이곳은 고객에게 받은 사랑을 다시 사회로 환원하고자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데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 순간을 남기는 일은 모두가 바라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족 사진을 찍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에 저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무료로 사진을 촬영하고 지원하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의 마지막 순간을 따뜻한 기억으로 남길 수 있도록 방문 촬영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도록 촬영을 지원합니다. 사진은 기억이자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 가치를 지키며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가족사진 촬영은 가족에게 중요한 순간을 기록하고 소중한 추억을 남기기 위한 중요한 행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촬영 전 스타일링부터 촬영 수정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족사진 스튜디오를 통해 행복한 순간을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저희가 생각하는 가족사진 스튜디오의 미래는 평생 몇 번 안 찍는 사진이 아니라 미용실을 가듯 자연스럽고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일상 속 이벤트로 자리 잡고자 합니다. 이런 행복한 시간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법인이 설립되었고 이제 곧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연애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생각이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마땅히 물어볼 곳이나 상담할 곳이 딱히 떠오르지 않는 것이 현실인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생성형 AI 기반의 연애 분석 도구를 선보이며 연애 상담을 진행하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연인이 되는 과정에서 누구나 행복과 설렘을 느끼게 될 텐데요. 연인과 함께하는 일상이 매일 설레고 행복할 것만 같지만 교제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지만은 않은 순간도 있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연애 초기에는 조금씩 배려하면서 사소한 문제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부딪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다툼을 넘어 이별의 상처를 경험하는 커플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청미 리포터입니다. 연애를 하다 보면 상대방에 대한 불만이 생기기도 하고 또 사소한 오해로 갈등이 불거지게 되기도 하죠. 특히 연애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수록 누군가의 조언이 듣고 싶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찾아온 곳은 바로 연애 상담 회사인데요. 안으로 같이 들어가 볼까요? 커플과 부부 갈등 문제를 해결해주며 누구나 행복한 연애를 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데요. 상담을 주력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생성형 AI 분야의 여러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연인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에 주력하고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서 회사를 설립하게 됐나요? 일단 저부터 못해가지고 저도 연애하고 싶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선진국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더라고요. 저출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나아가서 이제 독거노인 문제까지 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복지 비용을 좀 줄이고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별하지 않고 재회할 수 있고 파혼하시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걸 했을 때 개인도 굉장히 행복해지면서 사회 전체적으로도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서비스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AI에 관한 기술 인력과 심리 이론에 관한 연구 인력,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연애 상담을 진행하는 상담사가 서로의 요구 사항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서비스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으며 사업 모델과 기술력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생성형 AI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 대표님께서는 AI 경영자 과정을 수료하셨고 CTO인 저 역시 정보통신기술협회의 전문위원으로서 생성형 AI 관련된 글들을 정부기관에 많이 기고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경영진의 관심을 바탕으로 저희는 단순히 대화형 AI를 그대로 갖다 쓰는 수준이 아니라 경량화된 생성형 AI 모델을 저희 회사에 도입해서 커스터마이징해서 쓴다라든가 혹은 지난주나 지난달에 개발된 최신 기술을 저희 회사에 적용하는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기술과 여러 상담 노하우를 접목하여 AI 기반의 연애 분석 도구를 개발했다는데요. 이 도구는 상담 교육을 비롯해 실제 연애 상담에 있어 고객과의 관계를 쌓거나 상담 내용을 분석할 때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게다가 하나의 웹 프로그램에서 고객 관리 및 스케줄 관리도 손쉽게 할 수 있게 했다는데요. 특히 스마트폰에서 고객과 통화한 내용을 상담사가 일일이 업로드하고 관리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시스템에 동기화하고 음성인식 기술 및 분석 시스템을 통해 상담사는 분석된 내용만 볼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AI 연애 분석 도구를 사용할 때 보안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하나요? 최근 생성형 AI가 대중화되면서 생긴 문제점 중에 하나면은 직원들이 회사 자료라든가 그 고객의 개인 정보를 생성형 AI에다가 무단으로 입력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를 통제하기 위해 가지고 상담사 자체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상담사들이 아무 내담자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내담자만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또한 그 내담자 정보나 개인 정보가 함부로 생성형 AI에 입력되지 않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연애 상담 회사를 넘어 사랑에 관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제작하고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자 한다는데요. 최근에 책을 출간했다고 하던데 어떤 책인가요? 이제 이별하시거나 특히 대화가 안 통하신 분들이 좀 읽으면 많이 도움이 되는 책인데요. 심리치료 전문가이자 대학교 초빙 교수이신 권유셉 교수님과 함께 책을 공동 집필하게 되었는데요. 감정 코칭 부분, 그리고 공감학법, 비폭력 대화 등 굉장히 다양한 이론들과 비교 분석해서 이론적 타당성을 갖추고 본인들이 이 문제를 실제로 어떻게 푸셔야 되는지, 어떻게 상대방에게 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실천적 내용까지 담은 책이라서 그걸 보고 쭉 따라하실 수 있는 교과서적인 책입니다. 연인, 부부 간의 문제나 갈등을 해결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AI 기반의 연애 분석 도구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하는 곳에서 고민을 해결해보는 건 어떨까요?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이미 유지가 되고 있는 커플들은 계속적으로 행복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고, 그리고 새로 만나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결혼정보회사 또 런칭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국제 결혼까지도 이제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으면 그걸 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준비 중이고요. AI 상담 서비스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은 부모들의 낙인데요. 그런데 아이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어떻게 놀아주는 것이 맞는지 고민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아이의 발달 단계에 따른 놀이법과 육아 코칭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유아기는 두뇌 발달의 결정적 시기라고 불리는데요. 이 시기에 사람의 뇌는 빠르게 성장하며 출생 후 3년 동안 전체 뇌 부피의 약 80%가 완성된다고 합니다. 특히 감각 통합과 기초 인지 능력의 발달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며 이 시기의 경험과 자극은 아이의 신체와 정서, 사회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데요. 따라서 영유아 시기에 부모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처음 키우는 초보 부모들은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는 놀이와 양육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아이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기 위해 AI 기반의 부모 코칭 맞춤 육아 플랫폼을 개발한 곳이 있어 찾아가 보았습니다. 육아를 하는 모든 부모가 착한 부모가 아닌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이곳. AI 이미지 제작 기술을 활용한 AI 전문가를 비롯해 애니메이션 심리치료 전문가와 플랫폼 개발자, 마케팅 전문가가 모여 AI 기반의 부모 코칭 맞춤 육아 플랫폼을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취약 전까지 아이의 발달 영역별 성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이의 성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특히 정서, 사회성 발달의 성장이 잘 안 되면 성인이 되어서 대인관계에 자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영유아 시기부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가 잘 이끌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플랫폼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희 플랫폼은 AI 기술이 적용된 발달 심리 놀이 및 학습 가이드 콘텐츠로 부모를 학습시켜주는 맞춤 큐레이션 서비스입니다. 이 플랫폼은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를 겨냥한 서비스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핵심 콘텐츠는 웹툰 형식의 육아법과 놀이 방법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상에 수많은 육아 정보가 있지만 막상 정보를 찾으려고 하면 원하는 내용을 바로 찾기 어렵고 찾았다고 해도 실천하기 쉽지 않은데요. 이 플랫폼을 이용하면 비서처럼 아이와의 대화에서 필요한 올바른 대화법을 바로 찾을 수 있고 아이와 놀아줄 때도 아주 쉽게 아이의 발달에 맞는 놀이법이 웹툰 형식으로 제시돼 있어서 따라하기 쉽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의 성장 발달을 위해 어떤 놀이를 해줘야 하는지 잘 모르는 부모가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부모가 키즈 카페나 놀이공원, 박물관 등에 데려가는 것만으로 아이와 놀아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부모와 함께 놀이를 하는 것은 아이에게 특별하고 소중한 경험이 됩니다. 저희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웹툰은 집에서 쉽고 간단하게 놀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아이가 부모와 놀고 싶어하는 갈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와의 관계에서 부모와 다투는 상황을 크게 줄여서 육아하며 지치는 감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이가 현재 잘 성장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아동 발달 심리 설문 기능도 제공한다는데요. 어느 한 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신체, 언어, 정서, 인지, 사회성 총 5가지 영역에 대한 설문조사로 내 아이에게 부족한 발달 영역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설문 통계에 따라 아이에게 필요한 놀이, 학습 정보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와 부모의 성장을 위해 가족이 함께 습관을 기록하고 분석하는 육아 전략 노트와 놀이, 학습, 여행 등 아이와 함께한 경험을 기록하여 얼마나 아이의 발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노트 기능도 제공한다는데요. 아이를 더 잘 이해하고 싶은 마음으로 플랫폼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육아 웹툰을 통해 아이의 감정 표현 능력이 좋아졌고 저는 아이의 말을 더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플랫폼은 저 자신도 몰랐었던 부모로서의 역량을 하나씩 발견하게 해줘요. 부모에게도 아이에게도 무척 좋은 플랫폼인 것 같아요. 육아 시 아이의 발달이 잘 이루어지면 육아로 인한 부부 간의 갈등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모와 아이의 갈등 상황을 보여주는 육아 웹툰과 놀이 방법을 알려주는 웹툰 이외에도 조만간 부부 간의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웹툰을 플랫폼에 추가로 넣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라면 모두가 좋은 부모를 꿈꾸지만 아이를 키우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텐데요. 부모가 가져야 할 역할과 올바른 행동 지침을 제시하며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부모 코칭 맞춤 육아 플랫폼을 이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하반기부터는 아이의 나이와 발달 영역에 꼭 맞는 적합한 놀이학습 용품을 선별하여 추천 및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발달심리 중점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여 10살까지 연령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고객뿐만 아니라 기업과 기관의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에 저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육아를 하는 직원의 육아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일과 가정이 잘 양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아이가 균형 있는 성장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시장 성장성을 진단하고 파트너십을 통한 확장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하면 자녀들의 키를 조금이라도 더 키울 수 있을지 고민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성장기 자녀들을 위한 키 성장을 돕는 영양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키 성장 기능성을 인정받은 유산균 발효 굴 추출물을 기반으로 한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라면 공통된 고민을 하기 마련인데요. 바로 자녀의 키 성장 문제입니다. 아이의 키가 1년에 몇 센티미터나 자랄지, 어떻게 하면 키가 더 클 수 있을지 고민해 봤을 텐데요. 내 아이의 키가 또래보다 작은 경우 부모는 속상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들에게 있어 자녀의 키 성장은 언제나 초미의 관심사지만 정작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키 성장을 위해서는 규칙적이고 질이 좋은 수면이 중요합니다. 성장 호르몬은 보통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많이 분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잠든 후 한두 시간이 지나 깊은 수면에 들어가면서부터 활발히 분비가 되기 때문에 9시 이전에 잠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3회 정도 30분 이상 땀 흘리는 운동을 하는 것이 키 성장에 도움을 주고요. 영양 섭취 또한 중요한데요. 성장기 아이일수록 단백질과 칼슘, 비타민 D 등 영양소를 골고루 갖춘 음식을 챙겨 먹어야 합니다. 자녀의 키 성장에 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 영양제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근 주목받는 제품은 어린이 키 성장을 돕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합니다. 이 제품은 유산균 발효 굴 추출물을 주 원료로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원료는 해양식품생명공학과 박사 출신으로 유산균 발효 및 해양천연물 기능성 원료 개발 분야에서 20년 이상 연구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배진 대표가 개발했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해양수산부로부터 국책과제로서 해양생물률의 골다공증 개선 신소재 개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산균 발효 공정으로 인해서 골다공증의 크게 두 기전인 골 흡수의 억제 그리고 골 형성의 활성화라는 두 개의 기전을 점검을 하였고요. 그 과정에서 유아기에 있는 아동에게 적용하게 되면 충분히 키가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착안을 하였고요. 그 결과로서 실제 저희가 공동 연구진들과의 많은 대화와 그리고 논의를 거쳐서 그리고 여러 가지 논문을 검토함으로써 어린 키 성장의 신소재로의 개발이 가능하겠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유산균 발효 굴 추출물은 굴을 유익한 미생물로 발효시킨 뒤 유효 성분을 추출하여 만든 원료라는데요. 굴은 칼슘과 타우린, 아연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한 해산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를 유산균으로 발효하면 성장 호르몬과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의 분비 촉진 등 인체에 더 유익한 생리활성 물질이 증가하고 흡수율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유산균 발효 굴 추출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개별 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등록되었으며 해양수산부로부터 NET 신기술 인증을 비롯해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 등 4개국에서 특허 등록을 완료하며 기능성과 안전성을 입증받았다는데요. 만 10세 이상의 여자아이들의 성호르몬에 의해서 아이들 성장이 과성장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차 임상 실험을 만 10세와 11세를 제외한 만 6세부터 만 9세의 아이들에게 임상 실험을 다시 진행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2차 임상 실험 진행한 결과 실제
만 10세와 만 11세를 제외한 만 9세까지의 어린 아이들한테서도 1차 임상 실험과 같이 동일한 효능을 검증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에는 유산균 발효 굴 추출물 외에도 체내 에너지 생성을 돕는 니아신과 탄수화물 및 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비타민 B1, 그리고 단백질, 아미노산 활용에 필요한 비타민 B6 등 필요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개발한 어린이 건강기능식품은 발육이 왕성한 4세부터 17세 아이들이 섭취하면 좋은 제품입니다. 보통 아이들은 냄새나 알약 삼키는 것에 예민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젤리처럼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맛도 거부감이 들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간편한 스틱형 액상 제형으로 아이들이 쉽게 먹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하루 한 포 섭취로 약 500mg의 유산균 발효 굴 추출물을 섭취할 수 있으며 이는 굴 10개 분량의 유효 성분에 해당한다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건강기능식품을 고를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인지, 원료의 효과가 검증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체질인 경우에는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문가와 상담 후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키에 관한 고민은 부모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아이에게 더 큰 고민일지도 모르는데요. 건강한 키 성장을 위해서 꾸준히 운동하고 숙면을 하며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하는 것은 물론 키 성장에 도움을 주는 원료가 들어간 건강기능식품도 챙겨 먹는 건 어떨까요? 최근 자동차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분야는 단연 전기차라고 합니다.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매연을 발생시키지 않는 전기차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경제성과 기동성, 편의성을 갖춘 전기 화물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환경 파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친환경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데요. 특히 자동차 시장에서는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는 화석연료를 동력원으로 사용해 매연을 발생시켜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는데요. 반면 전기차는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로 동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매연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자동차 시장에서는 다양한 전기차가 출시되고 있다는데요. 부산에 위치한 한 전기차 전시 및 판매센터. 중국의 고성능 전기차를 국내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개하는 전기차 수입 전문 회사에서 운영하는 센터라고 하는데요. 전국 16개 지정 AS 정비센터와의 협약을 통해 고객이 어디에 있든지 신속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전국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고객이 중국 차량은 현지에서 저렴한데 왜 한국에 오면 비싸질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수입 때문이 아닙니다. 중국에서 생산된 차량이 한국에 들어오려면 한국 인증 요건에 맞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증 전 이를 통과할 수 있는지 테스트와 품질 검수, 수입 시 부과되는 세금과 물류비까지 모두 차량 가격에 반영됩니다. 결국 한국에서 판매되는 차량은 중국 현지에서의 동일 모델이 아니라 한국형으로 개발된 모델입니다. 당연히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이 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조사와의 협력을 추진해 왔고 운 좋게도 저희 파트너사가 한국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었기에 공동 투자와 개발 방식으로 한국 진출이 가능했습니다. 최근에 출시한 모델 같은 경우 2년 동안 중국 제조사와 공동으로 개발한 소형 전기 화물차라고 하는데요. 넉넉한 적재 공간을 갖췄으며 알루미늄 소재의 평평한 바닥과 함께 박스 형태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긴급 제동 시스템과 듀얼 에어백, 3세대 스마트키 시스템, 일체형 룸미러 블랙박스 등 고객에게 필요한 편의사항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다는데요. 또한 41.86kWh 용량의 LFP 배터리를 탑재했으며 60kW 모터를 통해 약 250km의 주행거리를 제공하고요. 후륜 구동 방식으로 안정적인 주행감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와 모터,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는
보증 기간을 최대 5년, 20만 킬로미터까지 제공하고 있다는데요. 화물차니까 별로 기대 안 하고 왔는데 승차감도 좋고 에어컨도 잘 나오는 것 같고요. 생각보다 기대 이상으로 차도 잘 나가고 만족합니다. 이 정도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소형 화물차 부문에서 전기차의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감각적인 디자인과 실용성을 겸비한 소형 전기 화물차를 주목해보는 건 어떨까요? 황현석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설립한 이유가 뭘까요? 국내 상용차 시장에서 전기차 선택지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중국 전기차 기술력은 앞서 있지만 국내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 점이 문제였죠.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가성비, 안전성, 편의성을 모두 갖춘 전기차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회사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전기 화물차를 출시했다고요? 맞습니다. 그동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든든한 발이 되어왔던 경영 소형 화물차가 단종된 이후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1톤가량의 화물차는 너무 크고 부담스럽고 경영 화물차는 이제는 더 이상 생산되지 않죠. 그래서 저희는 그 중간 지점을 채워줄 수 있는 실용적인 화물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모델이 바로 소형 전기 화물차입니다. 소형 상업용 운송, 배달, 이동 서비스 업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볍고 효율적인 차량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최적화된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전국 주요 거점에 전시장과 정비 인프라를 지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소형 전기 화물차에 이어 준준형 승용 모델과 중형 전기 화물차 등 신차 라인업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국 제조사 측에서 긴급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한국의 전담 기술 주재원을 1년 이상 상주 파견할 예정인데요. 단순한 수입사가 아닌 철저한 사후 지원 시스템을 갖춘 전기차 브랜드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물가 고금리 시대를 맞아서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앱테크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출석 체크 등의 간편한 미션을 통해서 커피 쿠폰을 제공하는 리워드 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일 물가가 급격한 오름세를 유지하면서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알뜰족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소비를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상품을 구매할 땐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려는 것인데요. 이러한 일환으로 스마트폰 하나로 할 수 있는 앱테크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앱테크는 앱과 재테크의 합성어로 사용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적립이나 할인, 포인트 획득 같은 혜택을 얻으며 소비 생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만보기형, 클릭형, 출석 체크형 등 다양한 종류의 리워드 앱이 속속 출시되는 가운데 젊은 층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리워드 앱을 개발한 곳이 있어 찾아가 보았습니다. 커피는 한국인은 물론이고 전 세계인이 즐겨 마시는 기호식품인데요. 생일 등 기념일에 커피 쿠폰을 받는 즐거움을 평소에도 누리게 해보자는 작은 마음으로 리워드 앱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앱은 생활형 전략을 기술로 풀어내는데 열정을 가진 전문가들이 모여 탄생시킨 앱입니다.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을 바탕으로 개발한 리워드 앱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데요. 앱을 다운로드하고 회원 가입을 한 뒤 간단한 일상 속 미션으로 포인트를 모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모은 포인트를 통해 다양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무료로 커피를 마실 수 있는데요. 10일 연속 출석 체크를 하면 2만 포인트가 지급되며
출석 체크 외에도 광고 시청이나 친구 추천으로 추가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앱테크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손쉽게 공짜 커피를 받을 수 있어서 좋다. 매일 커피값을 아껴서 쏠쏠하다 등 앱 이용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다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앱 이용자 중에서도 하루 2잔씩 마시던 커피를 이 앱 덕분에 무료로 해결하게 되었다며 감사 메시지를 보낸 60대 이용자도 있는데요. 그 사람의 사연을 듣고 기술이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식품, 의류, 교통 등 다양한 품목에서 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가운데 앱테크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요. 이제는 출석 체크 같은 미션으로 손쉽게 커피 쿠폰을 얻을 수 있는 리워드 앱을 통해 커피 값을 아껴보는 건 어떨까요? 정주필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리워드 앱을 개발한 계기가 뭘까요? 예, 저는 커피를 아침에 한 잔, 점심에 한 잔, 저녁에 한 잔 이상 이렇게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좋아하고 하루 일과를 커피로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냈는데 마침 고물가 시대에 단순 전략이 아닌 즐거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커피 한 잔처럼 작지만 일상적인 소비를 스마트하게 아낄 수 있는 수단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개발한 것이 바로 공짜 커피 모으는 리워드 앱입니다. 앱을 개발할 때 어디에 중점을 두었을까요? 예,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리워드 설계에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클릭 동선을 최소화했습니다. 앱에는 어떤 차별점이 있습니까? 저희 리워드 앱은 단순 적립형 리워드 앱이 아닌 즉시 보상형 시스템을 갖추어 매일의 활동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기존 앱테크가 젊은 세대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는데 저희 리워드 앱은 4050 세대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앱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하루에 한 잔 커피값을 절약하는 생활을 실현할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광고 조회수와 브랜드 노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커피 선물하기 등 리워드 항목을 추가하고 프랜차이즈 카페와 제휴를 확대하여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국내 시장을 중심으로 앱 기능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지만 10만 명 이상 이용자가 될 때는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는 흔한 질환이 바로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하는데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질환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상태가 더욱 나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전립선 비대증의 올바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중년 남성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전립선 질환.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는 주요 건강 문제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가장 흔한 전립선 질환으로는 전립선 비대증을 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면서 요도를 압박해 배뇨 장애를 유발한다고 하는데요. 전립선 비대증은 남성에만 있는 장기인 전립선이 노화, 유전, 그리고 남성 호르몬 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조직이 커져서 요도가 좁아지고 원활한 소변의 흐름을 방해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보통 50대 이상의 남자에서 50% 정도가 생긴다고 보고요. 한 60대 남성에서는 60%, 한 70대 이상에서는 70%가 전립선 비대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전립선 질환은 유전적인 요인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고요.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가 전립선 비대증을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 본인도 영향을 미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소변 보는 횟수가 급격히 늘거나 소변이 마려워 화장실을 갔지만 좀처럼 소변이 나오지 않는다면 전립선 비대증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병원을 찾아가 검진을 받아보는 게 바람직하다는데요. 우선 문진을 통해 현재 배뇨 상태가 어떤지 파악하고 전립선 증상 점수 설문지를 활용해 증상의 심각도를 평가한다고 합니다.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통해 전립선 특이 항원 수치를 측정하는데 수치가 높으면 전립선 비대증뿐만 아니라 전립선 암의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고요. 그 후 배뇨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요속 검사와 초음파를 이용한 잔뇨량 검사 등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한 뒤 전립선 비대증 치료 계획을 세운다고 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표준 치료로 약물요법과 더불어 외과적 수술이 널리 시행되는데요. 최근에는 수술의 부담을 줄인 새로운 치료법이 등장해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술은 전립선 조직을 절제하지 않고 니티놀 소재로 제작된 일시적 삽입형 의료기기를 요도에 삽입해 전립선 요도를 확장시키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의 전립선 비대증 수술은 조직을 절제하는 방식이지만 이 시술은 복잡한 마취와 절제가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 시술은 니티놀 소재의 요도 스텐트를 전립선 요도에 유치 후 5에서 7일 안에 제거하며 장치 제거 후에도 요도 부위는 계속 확장 상태가 유지되어 배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대부분 시술 후 1, 2일 안에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하고 국소 마취 혹은 가벼운 수면 마취만으로도 시술을 할 수 있어 합병증 위험성이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년 남성들이 흔히 겪는 비뇨기 질환 중 하나인 전립선 비대증. 나이가 들수록 전립선 비대증의 유병률은 급격히 증가한다고 하니 증상이 나타난다면 바로 병원에 가서 면밀한 검사를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길 바랍니다. 길건 원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립선 비대증을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립선 비대증을 방치할 경우 먼저 배뇨 증상이 생기게 되고요. 심해지면 소변이 원활하게 잘 나오지 못해서 방광 쪽에 소변줄을 넣어서 소변을 배출시켜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단순한 불편함만을 유발할 뿐이 아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방광과 신장의 기능을 떨어뜨려 더 곤란한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전립선 비대증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커진 전립선을 절개와 절제 없이 의료용 결찰술을 통해서 길을 넓혀줘서 전립선을 확보할 수 있는 전립선 결찰술이 있고요. 홀뭅 레이저를 이용한 그런 전립선 조직을 전체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전립선 비대증 레이저 수술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전립선을 또 제거할 수 있는 로봇 수술 장비가 있는데요. 이런 로봇 수술 장비를 이용해서 전립선을 절제하고 절개할 수 있는 전립선 비대증 로봇 수술도 있습니다. 또 전립선에 수증기를 주입을 해서 전립선을 축소시켜 전립선 비대증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채소 침습 전립선 수술도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서 사용되고 있는 전립선 시술인 니티놀 스텐트 삽입술이 있습니다. 치료 후의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퇴원을 하시게 되면 전립선에 자극이 되는 활동을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많이 걷거나 음주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수술 이후에 전립선 조직이 좀 예민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좀 화장실을 자주 가는 빈뇨라든가 소변을 참지 못하는 요급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요도가 좀 넓어지게 되면은 너무 과도하게 넓다 보니까 소변을 끊었을 때 초반에 잘 안 끊어져서 소변이 일부 흘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수술 직후에는 속옷 안쪽에 패드 같은 거를 일시적으로는 사용하시는 것들이 좀 좋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본인의 전립선 모양이라든가 방광의 기능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들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경험 많은 의료진들을 만나서 정확한 검사를 하시고 적절하게 본인에게 맞는 치료를 선택을 받아서 치료를 받는 것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리
요리하고 두부가 남는 경우가 생기는데 남은 두부를 어떻게 보관하는 게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두부를 밀폐 용기에 넣고 물을 가득 채운 후 소금을 조금 뿌리고 냉장고에 보관하면 길게는 일주일까지 보관할 수 있다는데요. 이때 물은 하루에 한 번씩 깨끗한 물로 갈아줘야 합니다. 물기를 빼고 랩으로 감싼 후 냉동실에 보관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요리할 때는 상온에서 해동하던가 아니면 전자레인지에 넣고 4에서 5분 정도 돌린 후에 사용하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